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험 대비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QBA, KBA, ABAS 시험 대비하는 겁니다. 약간의 시험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보를 조금 모집하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이후에 한번 강의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QBA가 있으면은 QASPS 해서 학사 과정의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ABA에서는 또 1급하고 이렇게 2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BA 같은 경우에 석사 이상, ABAS 1급 같은 경우에 석사 이상, BCBA도 석사 이상이죠. BCABA는 학사고요. 근데 KBA는 이제 석사 이상이긴 한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보시면은 이제 QASPS하고 ABAS 2급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1급, 뭐 QBA하고 ABAS 1급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QBA하고 ABAS하고 얘는 슈퍼비전 시간이나 커리큘럼에 조금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KBA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장점은 조금 적은 슈퍼비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근데 단점은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QBA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국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KBA는 학회고 ABS는 협회 자격증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이제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자격증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각각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QBA나 KBA, ABA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한번 잘 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험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쿠키 텍트를 가르치려고 할 때 다음 중 텍트 훈련 절차에 대해 가장 좋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어 행동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최소 3문제 많으면 한 5문제 이상도 나올 것 같아요. 전체 문제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100문제 이상 저희가 BCBA 시험 칠 때는 150, 160문제 예비 문항까지 해서 그렇게 나왔고요. BCA, BA 같은 경우에는 한 140, 130 문항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보면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언어 행동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텍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행동에서 보통은 이제 하자 행동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언어 행동이. 그러면 에코익, 멘드, 텍트, 그리고 인트라바벌, 그리고 오토클리티, 텍스추얼 이런 부분들이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봐가지고 예시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익히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예시를 만들어 보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아동에게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쿠키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육을 제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텍트 가리키는 겁니다. 쿠키라는 단어가 나오면 쿠키의 칭찬과 한 입에 쿠키를 전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력에 쿠키가 없을 때 쿠키라는 단어가 나오면 칭찬하십시오. 자, 시력에 쿠키가 있을 때 쿠키라는 단어가 나오면 칭찬하십시오. 혹시 답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답은 4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텍트는 우리가 이제 컨택트 디텍트 우리 명명하기예요. 명명하기. 사진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뭐 어떠한 뭐 사물 실제 사물이 되었던 그걸 보고 나서 저건 뭐뭐다. 저 사자다. 저거 포도다. 저 연필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을 명명하는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시력에 있는 내 시각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명명을 했을 때 여기서 쿠키가 되겠죠. 쿠키란 단어가 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텍트에 계속하게 만드는 요인은요. 일반화된 강화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일반화된 강화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보면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1차 강화 뭐 여러가지 강화 형태 이야기 했잖아요. 이전에 제가 한번 강의에 올린 것도 있거든요. 1차 강화, 2차 강화
또 일반화된 강화 형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강화, 일반화된 강화가 될 수 있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계속 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강화가 무엇일까? 그걸 잘했을 때 칭찬받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화된 강화가 칭찬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트하고는 약간은 칭찬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첫 번째, 아동에게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쿠키를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만 교육을 제공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멘드 교육을 할 때 할 겁니다. 자, 쿠키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강화물, 강화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섭취를 안 했기 때문에 쿠키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멘드 교육을 이렇게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쿠키라는 단어가 나오면 쿠키의 칭찬과 한 입의 쿠키를 전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쿠키라는 단어 일단은 명명하기로 볼 수 있긴 한데 칭찬이 있는데 한 입의 쿠키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멘드하고 텍트를 결합한 형태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텍트 교육을 할 때 바로 이제 자연스러운 칭찬 가지고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뒤에 멘드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멘드하고 텍트의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텍트 훈련 절차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라는 것이 있고, 자, 시력에 쿠키가 없을 때 쿠키라고 말하는 것에 칭찬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쿠키가 있을 때 쿠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력에 쿠키가 없을 때 쿠키가 먹고 싶어서 쿠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멘드라는 절차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칭찬은 또 이제 뭐 텍스트에서 좀 가져온 거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명명하기는 시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또 있죠. 쿠키에 대한 멘드를 유발하기 위해 행동 분석가가 해야 하는 것은, 자, 아이에게 쿠키를 준다, 아이에게 쿠키를 빼앗는다, 아이에게 쿠키 사진을 보여준다. 자, 쿠키라고 말하고 그 단어를 반복해서 칭찬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멘드의 유발이라는 겁니다. 이 유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동기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나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유발한다라고 하면은, 자, MO라고 하는 동기 조작에서, 자, 제가 EO하고 AO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더 유발하기 위한 것은 EO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 유발 조작.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정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자, 보면은 다 멘드에 대한 것 같거든요. 아동에게 쿠키를 좋아하는 쿠키 주는 게 멘드 아닐까? 또 아이에게 쿠키를 빼앗는 게 멘드이지 않을까? 아이에게 쿠키 사진을 보여주면은 쿠키를 먹고 싶어 할 거니까 멘드이지 않을까? 뭐 쿠키라고 말하고 그 단어를 반복해 칭찬하면 또 쿠키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쿠키에 대한 단어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멘드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쿠키라고 말할 수 있는 동기 조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가장 동기 조작이 커질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쿠키를 빼앗게 되면은 쿠키를 더 먹고 싶은 거, 지금 쿠키를 한동안 주지 않는다든지 쿠키를 빼앗게 되면요, 쿠키에 대한 유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쿠키를 말할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멘드는 요구하기예요. 요구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좋아하는 걸 주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걸 제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부족할 때, 결핍이 됐을 때 멘드는 더 높아져요.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싫어하는 게 더 많아지면 또 멘드가 높아집니다. 나는 이제 저 창문이 열어놔서 너무 추워요. 근데 많이 춥지 않으면은 창문 닫아주세요 라는 말을 잘 안 하겠죠. 너무 추우면은 창문 닫아주세요 하면서 더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드는 꼭 우리가 MO, 동기 조작하고 항상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드로 시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MO냐, EO냐, AO냐, 안 그러면 또 다른 용어를 가지고 와서 이 얘가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이냐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려운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자, 어려운 작업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뭘까요? 내가
잘 하지 않으려는 거.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시도가 작고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 시작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너무 회피할 건데, 회피 안 하고 어떻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첫 번째, 완료를 위한 강화 인자를 마련한다. 강화를 주무로 해가지고 이걸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먼저 쉬운 과제를 몇 가지 수행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가 주기적으로 상기하도록 한다. 네 번째가 완료 기한을 정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자, 2번, 먼저 쉬운 과제를 몇 가지 수행한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먼저 쉬운 과제를 해서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회피를 줄이는 거, 이 뭐라고 했죠? 고확률 여구 연속. 자, 다른 책에서는 고속 비율 연쇄, 행동의 모멘텀을 좀 올리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어려운 작업을 시작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할 건데, 쉬운 과제. 자, 하이파이브. 오, 이거 뭐야? 사자야, 그래. 오, 너무 잘했어. 이제 싫어하는 뭐 수학 과제나 안 그러면은 모양 같은 건 하기 싫어하는데, 처음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아하고 쉬운 과제를 먼저 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강화를 받고 연속해서 그런 행동의 추진력, 자, 고확률 요거 연속이 되었을 때 이제 어려운 작업을 이렇게 하면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확률 여고 연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확률이 뭐냐면요, 제가 영상에도 있거든요. 고확률은 내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하는 활동, 그건 뭘까요? 쉽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겠죠. 이걸 연속해서 하면은 이 연속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 3개에서 5가지 정도 섞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낮은 확률의 행동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고확률 이후에 연속으로 제시함을 해가지고 이걸 많이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고확률 요구 연속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고요. 완료를 위한 강화 인자를 마련한다 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어려운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는데, 조금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목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이 어려운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은 강화를 줄 거야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작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은 이건 고확률 요구 연속에 대한 문제다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상기하도록 한다. 좀 거리가 먼 것 같죠. 완료 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아마 한 작업을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걸린다든지 이런 기한을 줘가지고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확률 요구 연속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 3가지 문제를 자, 보셨는데 조금씩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답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까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답을 한번 정해놓고 나서 처음 다 풀고 나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점검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이 문제 봤을 때 이럴 거야 라는 거 자주 풀어보므로 해가지고 이럴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시험에서 특히 문제 언어과 관련된 시험 이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고민은 오히려 오답을 유도하지는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